네, 이제 우선 이제 오늘은 더 포스트를 추천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저희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소위 이 영화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저희만 영화를 보고 여러분은 그냥 와서 리뷰만 듣고 이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좀 마음이 좀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뭐 이래야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영화는 정말 굉장히 제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넷플릭스가 집에 없으신 분도 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쉽게 보실 수 있어서 이 영화 모임 취지에 꼭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추천하면서 또 영화를 저는 이제 세 번째 본 건데 보고 나서 굉장히 사실 우울합니다. 우울하다는 말 정도는 약간 암울하죠. 첫 번째, 그 암울한 이유는 근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추천한 이유도 되겠네요. 우리 뒤집어서 말하면. 첫 번째는 과연 오늘 이 영화에서 우리가 본 같은 상황, 그러니까 좀 우리 어 대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언론이 정부의 그 법원의 제소 그리고 법원에서 뉴욕타임스의 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신문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이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 글을 관련해서 뉴욕타임스의 발행을 중지시켰는데 워싱턴 포스트라는 뉴욕타임스에 비해 보면 당시에 2류 3류,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1류였고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2류 3류 정도의 신문이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여사장의 그 마지막 최종 결단에 의해서 이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아마 뉴욕 지방법원에서 뉴욕 타임스의 발행을 정지시켰는데 그 다음 판결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 올라가서 6대 3으로 이 보도를 대법원이 승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과연 이런 사건이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정치 상황도 그렇고 과연 법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이나 다 지금 법치 국가 아닙니까?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이런데 과연 이 법원이 이런 판결을 다시 내리는 경우가 다시 올까? 미국은 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 안에서 법원의 수장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럴 때 참 과연 가능할까? 정말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법치 국가라는 우리나라 또 미국은 뭐 우리의 현실은 아니지만 하여튼 미국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법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판결이 가능할까? 정말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암울하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두 번의 사건,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다룬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제보자 이거는 다 실제 취재 기자들의 저걸 다룬 면이 크다면 오늘 본 영화는 비교적 그러니까 논설주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문의 편집 책임자죠. 편집 주관하고 경영자, 오너죠. 소위 말해서 오너에 관한 이야기가 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개 다 저는 암담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기자들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워싱턴 포스트의 편 기자들 그리고 지난번에 제보자 사건을 파헤친 MBC PD 수첩의 PD들 그런 그러니까 취재 전선에서 뛰는 일반 취재자들의 과연 이런 말하자면 역사적 업적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더욱더 암담한 것은 오늘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지금까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제보자의 사건도 그렇고 최종 아무리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이나 PD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만든다 해도 그 편집이나, 그러니까 발행, 신문의 발행이나 뉴스나 관련 보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너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죠, 말하자면. 사장. 네? 사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신문의 사장, 발행인이죠. 그걸 이제 신문에서는 발행이라고 그러고 그 방송에서는 사장인데 그 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 사주들이 신문의 발행이나 방송국의 그 사장들이 과연 이 펜타곤 페이퍼스에 관련된 그런 그 워싱턴 포스트나 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주들이 내린 결정을 과연 다시 내리는 기회가 올 것인가? 정말 그걸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그러니까 법원, 법원의 어떤 그 현재 환경과 앞으로의 또 환경,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 기자들의 자질과 환경, 아까 그 법조인들도 자질과 환경, 또 대한민국 언론사 사주나 발행인들의 자질과 그 환경, 그런 것이 과연 펜타곤 페이퍼스를 둘러싼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용감한 그 취재와 발행, 그리고 결국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런 걸 과연 이끌어내는 결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암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우선 이 영화의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장 캐서린 그레엄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그러니까 편집주관 벤 브래들리는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적곡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0.0001%입니다. 두 사람 다 캐서린 그레엄 젊은 나이에 아마 50살이 되기 전에 남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캐서린 그레엄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대인이었는데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라는 작은 지역 신문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장을 하다가 딸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있었는데 캐서린 그레엄의 사위한테 그러니까 그 장녀도 있었습니다. 장녀도 있었는데 다른 날 캐서린 그레엄의 사이가 제가 무슨 그레엄이다. 필 그레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는데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그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마쿠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였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장인이 다른 자식들을 제치고 캐서린 그레엄의 남편 즉 필 그레엄에게 그 회사의 운영권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건 자기 아들도 있었지만 그 필 그레엄한테도 필 그레엄이 워낙 똑똑한 친구였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있었는데 사회자인 아들 거예요? 있었어요. 아들 있었어요. 그 아들을 정확하게 봤자면 하여튼 사위한테 줬어요. 사위한테 줘. 아들이 없어. 하여튼 그건 내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예외적이죠. 다른 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찾아봐야겠지만. 근데 그 필 그레엄이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결혼할 때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오바마가 나온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굉장히 아주 전망이 밝은 법조인인데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케네디하고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그 인사에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문제는 있죠. 언론사 사주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였으니까 케네디의 인사 이런 데 많이 관여를 했는데 근데 필 그레엄이 무슨 일이냐면 알코올 과다 증후이고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잘 나가는 와중에
어떤 남자랑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이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고 그 재산도 분리하겠다 이게 난리를 치다 결국 정신병원에 수감됐다가 곤충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캐서린 그레엄은 그전에는 잠깐 뭐 일을 하게 됐는데 캐서린 그레엄의 아버지가 백만장자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미국 20세기를 대표하는 여자 지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캐서린 그레엄 딸들을 별로 이렇게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딸들이 항상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로 살았어. 어머니는 미술계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소위 서양 미국과 유럽의 지성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토마스 만이 미국으로 그 망명했을 때도 적극 재정을 지원을 하고 많은 미술 작품들 그 화가들을 후원해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늘에 있었다고. 네? 그런데 하여튼 캐서린 그레엄은 남편이 워낙 똑똑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살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뭘 살림만 한 건 아니죠. 파티만 했죠. 파티. 네? 그러니까 그레엄 부부는 케네디의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으니까 케네디랑 같이 요트 타고 다니고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런 필 그레엄이 갑자기 케네디 죽기 직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한 병이 들어서 남자랑 도망을 갔다가 네? 여자랑 도망갔거든. 남자랑 도망을 갔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수감돼 자살하고 그 필그램의 장례식에 케네디가 직접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안 갔을지도 모르죠. 왜냐면 필그램이 좋게 죽은 게 아니니까 그 난리 치고 죽었는데 케네디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캐서린 그레엄이 이 사주가 됐는데 이 캐서린 그레엄이 사주가 된 사건은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전체의 지금처럼 언론이 아니었지만 메이저 언론사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여성이 미국 메이저 언론의 사주가 된다는 것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캐서린 그레엄이 굉장히 그에 시달렸어요. 저 여자가 뭘 하겠어? 저 여자가 어떻게 언론사를 이끌어 가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졸지에 자기가 맡은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캐서린 그레엄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언론을 잘 모르니까 유능한 그 언론이 끌어들였겠다 생각해서 벤 브래들리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맞으면 그 레디컬한 아주 굉장히 그 언론에 대한 신념이 강한 벤 브래들리를 편집주간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벤 브래들리도 케네디랑 또 절친이었어요. 벤 브래들리가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대 기자 활동을 하면서 케네디하고 닉슨을 취재했는데 그때 케네디를 알게 됐는데 케네디도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굉장히 학연이 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진 않았지만 하버드를 나왔고 벤 브래들리도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다가 주식 1920년 경제공황 때 폭삭 망했는데 어쨌든 하버드를 나오고 해군에서 복무했을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랑 연이 깊어가지고 둘이서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기자를 하면서 케네디 부부랑 굉장히 자주 어울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이 캐서린 그레엄이 왜냐면 그 사람이 언론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투철했거든. 그래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가 터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맨 처음에는 뉴욕 타임즈에서 먼저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데니얼 엘스버그라는 굉장히 정치 활동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오늘 영화가 나오는 벤 맥나마라 밑에서 연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벤 맥나마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드의 회사에 들어가서 포드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해서 포드 회사의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셀러리맨 신화를 남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벤 맥나마라 굉장히 똑똑해요. UC 버클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케네디가 이제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케네디도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을 안 시키겠다. 네? 정부 관료를 안 시키고 그래서 케네디가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고사하고 벤 맥나마라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만났어요. 그때 벤 맥나마라는 방금 포드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때 연봉이 25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당시 1960년대
미국 국방장관은 연봉이 25,000불이었어요. 근데 케네디가 이제 벤 맥나마라를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래서 자기 장관으로 와라 했더니 벤 맥나마라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모든 스텝은 내가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벤 맥나마라가 케네디 정부의 국방장관이 됐고, 그 굉장히 유례적인 사건이죠. 의례적인. 그러니까 포드 회사의 그 회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가족 출신이 아니라 직원에서 올라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다른 경험은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의 펜타곤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때만 엄청난 자리거든요. 그리고 케네디가 암살되는데도 존슨 대통령도 벤 맥나마를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 끝날 때까지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는데 벤 맥나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 월남전을 수행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이게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비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데니얼 에스베스가 빼돌린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고 그 연구 보고서의 내용하고 정부의 발표랑 전혀 다른 발표를 합니다. 연구 보고서는 월남전은 가망 없다. 우리 아무리 많이 군대 보내서 진다는데 정부 그냥은 케네디, 존슨 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워싱턴 뉴욕 타임즈가 맨 처음 입수해서 보도했으니까 닉슨이 어떻게 했냐? 닉슨은 별로 언론인한테 인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사실 닉슨 행정부의 일을 고발한 건 아닙니다. 원래는 닉슨이 제일 싫어하는 케네디 정부의 그 잘못된 것을 케네디랑 존슨 정부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키신저가 조언을 했다 그래요. 이걸 놔두면 우리 정부 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닉슨이 이거를 기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뭐로 그래서 간첩죄에 걸렸어. 그러니까 반역죄죠. 국가기밀을 취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죠. 신문 보도를 가지고 일종의 반역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죄에 해당되는 죄인데 그래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맨 처음에는 발행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미국 역사상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워싱턴 포스트가 발행정지를 당한 틈을 타서 뉴욕타임즈가 뉴욕타임즈가 예. 워싱턴 포스트가 제보 데니얼 에스보로부터 한 기자 그걸 입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기자들이 이거를 내자고 덤벼든 거예요. 근데 당시에 캐서린 그레엄은 워싱턴 포스트가 항상 2등이었습니다. 2등도 한 3등쯤 됐어요. 항상 1등은 뉴욕 타임스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발행인도 국장도 주간도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캐서린 그레엄이 첫 번째 한 게 상장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때 그 전에 뉴욕 타임스는 이미 상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상장할 때 많은 그 미국의 금융인들이 저 여자가 제대로 할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극판국에 그리고 이제 이 금융인들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정부하고 싸움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압력을 받고 있는데 벤 브래들리랑 기자들이 이걸 내야 된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캐서린 그레엄이 주변 그 이사들의 굉장한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가 전국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전국 언론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캐서린 그레엄이 부잣집 아주 엄청난 부잣집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말 저 하늘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모 재벌의 부인 이런 이 정도예요. 맨날 파티만 하고 그 파티에는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캐서린 그레엄이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식을 상장시켰는데 투자자들이 항상 이거를 회수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항상 저 여자가 뭘 하겠어. 지 남편이 그것도 이제 이 여자를 배려해서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랑 도망가서 나중에 권총 자살을 했으니까. 근데 항상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캐서린 앞에서는 사고를 죽었다. 자기 남편 자살했는데. 아, 실제로 반영한 거네요. 그럼요. 그 자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있는데 그 캐서린 그레엄이 하여튼 그 발행인의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모든 뉴스나 저거는 최종 결정적인 사장이 갖고 있는데
캐서린 그램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죠.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질 때는 캐서린 그램은 거의 관여를 안 했어요. 이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니까 벤 브래드가 몰고 와서 결국 닉슨을 사주셔서 정말 미국 20세기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의 그 어떤 도화선이 되는 사건인데 이 영화를 아주 스필버그 특유의 영화로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꿈 같은 동화라서 제가 추천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경 교수의 오프닝